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순서 시작합니다. 자, 오늘 오전 10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이 있고 나서 국제 유가도 급등하고 또 원달러 환율도 올라가고 오르고 있던 코스피도 급락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세계 정세에 따라서 경제 상황이 너무 많이 휘둘리니 좀 안전하게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매일매일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다시금 서울 부동산만큼은 정말 이 안전한 투자처구나 라는 생각들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액으로나마 내가 모은 이 자산 서울 부동산에 좀 투자하고 싶다라는 문의가 꽤 많이 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고민들 언제나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도록 무료 상담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2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함께 할 테니까요. 고민 가지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자, 그럼 오늘 준비한 2부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목요일 2부 이 시간 또 여러분과 함께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다양한 정보 나눠주실 전문가 모셨습니다.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목요일 2시의 남자 이윤환입니다. 자, 어쨌든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고민 해결을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전화 주셔서 속 시원하게 고민 해결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내 집 마련에 대한 고민, 또 투자에 대한 고민, 내가 갖고 있는 집을 이걸 팔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 이 대한민국에 있는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이라면 어떤 것이든 괜찮습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2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다양한 고민 해결도 또 저희 방송 전화 통해서 해결해드리고 도움드리고 있지만 또 투자 전략과 관련된 이야기 조금 더 긴 시간 할애해서 또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실 수 있도록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윤환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은 다음 주 수요일에 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무료 세미나 안내 먼저 부탁드릴게요, 대표님. 네. 자, 일단 뭐 방송에서 시청하시는 거는 좀 편하게 방송을 보실 수는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보면 지금 날씨가 너무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날씨에 좀 건강은 스스로 챙겨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강 차원에서 좀 바깥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자, 움직이시는 데 있어서 이제 목적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뭐 기본적으로는 그냥 산책하고 뭐 이렇게 거니는 그런 것도 그런 거지만 이렇게 무료 세미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부동산에 대한 지식을 가르쳐 드리는 그런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부동산에 대한 흐름에 대한 부분을 알려드릴 거고요. 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도 이 시간을 통해서 방송에 참여 못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이렇게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 해결하는 시간, 그리고 지금 이제 주제를 한강변 소액 투자로 했다시피 과연 소액으로 한강변에 투자를 해서 얼마만큼 또 얼마 기간 동안 이익을 낼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좀 자세하게 가르쳐 드리는 시간까지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유익한, 여러분들한테 항상 제가 얘기하죠, 일석오조 정도의 여러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그런 무료 세미나니까요. 많은 분들 오셔서 좀 여러분들의 시간으로 적극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서울숲 근처에 있는 성수동에서 진행되는 무료 세미나입니다. 이 한강변 주변으로 봄 산책도 좀 하시면서 한강변에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또 이 세미나에 도착하신다면 또 전문가와 함께 그 투자 전략 꼼꼼하게 세워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착순으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2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릴게요. 자, 오늘 고민 상담에 앞서서 또 부동산 시장의 이슈들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정부의 이 다양한 규제의 압박이 들어오면서 부동산 시장은 이미 이제 관망세가 시작됐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부동산 거래에 통상 한 2-3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 걸 보면 5월 9일을 앞두고 팔 사람은 다 이미 팔았다. 그래서 관망세가 좀 이어질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요. 여러 가지 변수가 겹쳐 있는 4월입니다. 이 4월의 부동산 시장 이야기 이윤환 대표와 함께 나눠보고자 해요. 전해주시죠. 자, 벌써 4월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시점은 5월 9일 양도세를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를 시행하겠다. 그러니까 5월 10일부터 시행을 하는 거죠. 5월 9일까지 해서
팔 사람은 팔아라라는 내용인데 지금 이제 4월 2일이에요. 자, 지금부터 출발해서 한 달이 조금 넘어서 따고는 하지만 일단은 계약 시점이 중요한 거예요. 뭐 다주택자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 5월 9일 이후로 그 계약을 하면 되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게 이 토지거래 허가라는 부분이에요. 토지거래 허가라는 부분은 이렇게 계약을 할 건데 허가를 맡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 당사자들끼리의 계약 내용이 맞느냐. 즉 계약 내용은 그렇습니다. 얼마에 내가 이 집을 사는 데 있어서 일단 조건은 기본적으로는 내가 입주를 하든가 아니면 세입자가 임차인이 있다라고 하면 임차인이 만기 시점에 내가 입주를 한다든가 하는 부분이에요. 자, 어쨌든 이 허가를 받는 기준일로 따진다면 대략 한 보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5월 9일 이전부터 따지면 뭐 4월 30일 이전에 이렇게 해서 하면은 대략 한 4월 25일경이나 이 정도까지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 기간 이라는 게 15일, 많게는 15일인데 물론 이제 뭐 그거보다 훨씬 적게 허가가 나오기는 하지만은 뭐 급하게 5월 달 들어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위해서 했는데 5월 9일 시점이 넘어갔다라고 한다면 허가받은 이후에 계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계약일 자체가 5월 9일 이후로 미뤄지게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사실은 시작점이다. 즉 뭐냐면 파실 분들도 지금 이제 다주택자 된 분도 내놓을 분들은 이미 내놨어요. 임박해서 이제 다급하게 뭐 내놓으실 게 아니라 이제는 매물이 쌓여가고 있다. 이 상황에서 지금 금액이 어찌 보면 최선이다. 더 사실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더 내려가길 기다릴 거고 파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조금이라도 더 받기를 기다리실 거지만 하지만 지금 교차 시점 지금으로 출발하면 대략 한 앞으로 20일, 25일까지의 이 시점 안에서 거래를 목적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계약서를 쓰는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 토지거래 허가를 받고 계약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움직여야 된다. 이 말씀을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남았다 여유롭게 고민하셨던 분들께는 그렇지 않다, 빠르게 움직이셔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좀 드린 건데요. 언제든 고민되신다면 연락 주세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72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이어서 이렇게 다주택 상황인 분들과는 다르게 소액을 내가 가지고 있지만 이걸 그냥 현금으로 가지고 있기는 너무 아깝다. 안전자산을 좀 마련해두고 싶다 하시는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는 또 강의 시간도 마련했는데요. 바로 그분들이 저희들에게 요즘 많이 문의 주시는 게 바로 이 한강변과 관련된 투자 소액으로 가능하냐라는 거거든요. 전문가들은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어떤 노하우가 있는 건지 이윤환 대표께 들어볼게요. 전해주시죠. 네, 바로 뭐 고민 상담을 통해서 뭐 많은 분들을 고민을 해결하는 시간도 중요한데요. 공통 분모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많은 분들이 지금 강의하는 데 있어서 한강변 소액 투자 어떤 내용으로 진행하느냐 이거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간략하게 좀 엑기스 있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제 지역적으로 봤을 때 한강변의 이런 재개발, 뭐 재건축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재건축 아파트는 그래서 재개발 빌라를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선 요즘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광진구 자양동 쪽하고요. 성동구 성수동까지 얹어서 같이 비교를 좀 해보면 뭔가 조금 내가 얼마에 투자해서 얼마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다 생각을 해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성수 전략정비구역 같은 경우 핫하죠. 뭐 거의 한남 뉴타운의 버금가게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오래전에 이 재개발 사업지로 지정이 됐었고 그야말로 좀 이 빌라의 시세 자체가 굉장히 지금 많이 올라 있어요.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실지 모르지만 거의 30억에 육박한다. 이 정도면은 굉장히 좀 엄청나게 프리미엄이 올라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사시려는 분들 입장에 서면 앞으로 향후 아파트 시세가 얼마까지 갈 거에 대한 부분을 지금 현재 모습이 아니라 미래 가치를 보고
이것마저도 거래가 될 수 있다. 그마저도 이익이 더 날 수 있다. 이러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는 30억 정도의 빌라, 뭐 전세 해봐야 2, 3억 정도 껴있는 거로 따져서 뭐 27, 8억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 그래서 내 돈을 좀 최소화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따진다면 일단은 오래전부터 이런 성수동 같은 경우가 이제 전략정비 구역으로 해서 이제 재개발이 된다라는 부분인데 기본적으로는 이 프리미엄이 재개발 현장에서는 다 존재를 해요. 근데 이 프리미엄의 그 올라가는 금액, 단위 자체가 지역에 따라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하지만 아파트 시세를 놓고 봤을 때 정말 서울에서도 아파트 시세가 그다지 그렇게 높지 않은 곳이 있고요. 굉장히 좀 높은 곳이 있어요. 가장 높다 그러면 지금은 반포동이나 압구정이겠죠. 근데 이제 그쪽을 겨냥하기에는 지금은 뭐 재개발 관련된 얘기지 재건축 갖고는 아니에요. 거기는 벌써 이미 뭐 50억을 넘어 100억 단위로 이렇게까지 금액이 올라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소액 투자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자, 그래서 이렇게 한강변 쪽에서도 재개발 관련해서 이제 성수동이라든지 자양4동, 자양2동, 자양1동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서 좀 비교를 하면 여러분들이 좀 손쉽게 이해할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자, 이 프리미엄은요, 기본적으로 괜찮은 지역이라고 따진다면 소위 일반 분양 있고 조합원 분양이 있어요. 그러면 조합원 분양을 받았을 때 시세와 이 차이를 갖고 프리미엄이 정해질 텐데 괜찮다라고 하는 지역은 통상적으로 20억이 넘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일반 빌라 시세가 한 7, 8억 한다라고 한다고 가정을 하면 7에서 8억이라고 가정해보죠. 그러면 지금 프리미엄 올라간 게 22억까지 올라갔다. 이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거의 맞아 떨어지죠. 프리미엄이 이 진행 속도, 사업 진행 속도에 따라서 초기에는 뭐 프리미엄이 거의 안 붙었었겠죠. 근데 사업이 진행하면서 점점 프리미엄이 상승을 할 것이고, 여기 같이 사업이 어쨌든 조만간에 진행이 된다라는 것 때문에 프리미엄이 많이 올랐는데 22억까지 현재는 올라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과하기 때문에 물건 금액 자체가, 투자 금액 자체가 과하기 때문에 좀 옆에 눈을 돌려보면 자양4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자양4동 같은 경우가 이제 어떤 시기에, 이것도 마찬가지 프리미엄이 한 20억 올라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얘가 지금 빌라 가격으로 따진다면 대략 한 18억 정도 선에 있습니다. 자, 이 18억 선을 이렇게 유추해 보면 대략 한 전세 2억 3억 꼈다 그러면 한 16억의 실투자금이 일단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실투자금에 반해서 앞으로도 추가 상승 여력이 얼마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언뜻 계산을 해보면 그래도 앞으로도 여기하고 비교를 하면 여기 지금 22억에 대한 프리미엄이 존재한다고 봤을 때 여기는 18억이니까 대략 계산을 해보면 앞으로 한 10억 정도의 이익은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투자액 자체가 여기처럼 16억 투자해서 10억을 그 이익을 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실제 투자 금액도 적고 이익도 이미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항상 프리미엄은 이 사업 시작과 사업 끝, 준공 시점까지 해서 존재하는데 이게 사업 단계별로 계속 올라간단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 여기는 자양 4동 같은 경우는 이미 신통계획이 지정이 됐고 사업이 지금 막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이 정도로 존재를 하면서 이미 한 10억 정도의 프리미엄이 형성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10억에 대한 이익을 낼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러면 다 좋은데 실투자 금액이 한 10억이 16억이다라고 했을 때는 좀 이렇게 선뜻 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자, 그러면 아까 그 성수 전략정비구역, 그다음에 자양4동 신통기획 이것까지 했는데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이 자양동으로 또 들어가서 자양2동의 모아타운 지역
이제 선정됐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업이 진행이 막 되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는 실투자 금액이 16억 들어간 반면에 여기 같은 경우는 실투자 금액이 8억 정도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이 매매금이나 여러 가지를 유출을 해 보건데 이 정도 들어갔을 때 얼만큼 이익이 될 거냐라고 얘기한다면 대략 한 여기 같은 경우 16억 투자했는데 한 10억의 이익을 예상했다라고 한다면 이 정도 금액선에서 나중에 이익을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대략적으로 한 12억 선 정도를 더 이익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죠. 그러면 이것보다 16억 투자해서 10억 버는 것보다는 8억 투자해서 12억 버는 게 좀 더 유리하겠죠. 자, 근데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서 8억도 실투자 금액은 너무 과하다. 이거 절반 뚝 잘라서 한 4억 정도의 투자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그럴 수 있겠죠. 단 선정된 곳은 이미 실투자 금액이 이 정도 됐지만 선정되지 않은 곳은 4억대로도 가능할 거예요. 그럼 4억대 실투자했을 때 얼마 정도의 이익을 낼 수 있느냐라고 유추를 해 본다면 대략적으로 한 15억 정도의 이익을 더 낼 수 있다. 만약 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이라는 요건이지만. 자, 그런 식에서 생각하면은 투자금 대비해서 여기는 실투자금 자체가 뭐 20억이 넘는 28억 정도인 거고 여기는 16억 정도인 거고 투자금 대비해서 여기는 8억 정도인 거고 여기는 4억 정도인데 이익을 따졌을 때 보면은 다들 이익이 점점점 사업 진행 속도가 빠른 곳은 더 이익이 적어요. 이유는 그만큼 프리미엄이 반영이 됐다 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전체 사업 초기부터 사업 끝날 때까지의 이익 부분에서만큼은 오히려 좀 이익이 줄어든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아직은 프리미엄 형성이 안 돼 있는 정도의 금액 단위에서 추가적으로 낼 수 있는 그 이익이라고 따진다면 한 15억을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좀 장점이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냐면 자, 저는 전체적인 그 투자 방향성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걸 뭐라고 판단을 하냐면 지역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이 재개발 같은 경우 서울에서 굉장히 많은 곳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사업 뭐 신통기획이냐 모아타운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약간의 구분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재개발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하이라이트 이익을 낼 수 있는 가장 큰 구도는 뭐냐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는 지역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향후의 아파트 시세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아파트 시세가 높은 지역일수록 결국은 이익이 큽니다. 아파트 시세가 그닥 높지 않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재개발 빌라를 매입한다고 손치더라도 대략 한 5, 6억 성 정도의 이익을 낼 수밖에 없는 정도예요. 예를 들어 서울 변두리 지역이거나 아니면 뭐 근처에 성남이거나 아니면 뭐 서울을 벗어난 어느 곳이라고 하더라도 이익은 5억 이하 정도밖에 못 내는 반면에 이렇게 아파트 시세가 높게 형성되는 지역 같은 경우는 그 단위 자체가 10억, 15억, 20억 그 이상으로 해서 어떤 그 프리미엄 형성이 좀 많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빌라 투자를 할 때라고 한다면은 사업이 빨리 되는 게 결코 중요하지는 않다. 왜냐하면 아무리 사업이 빨리 된다 손치더라도 서울 변두리 지역에서 지금 사업이 돼가고 있다. 어느 정도 사업은 무르익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 가격이 현저히 비싸지는 않고 뭐 예전에 비해서 가격이 조금 더 올라 있는 정도라고 한다고 손치더라도 전체 이익, 즉 그 빌라를 투자해서 내가 이익을 낼 수 있는 게 한 5, 6억 선이다라고 한다면 피 한 1억, 2억 줬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빼기 1억에서 2억 정도를 빼는 수준에서 이익밖에 안 된다. 즉 여기서 보면은 한 3, 4억 정도 이익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지역이 좀 좋은 데로
생각을 하는 게 낫다. 사업이 빨리 되는 건 중요하지 않다. 사업이 좀 늦게 간다고 하더라도 이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지역, 즉 아파트 시세가 높아질 지역을 첫 번째로 재개발 될 수 있는 빌라를 투자하는 게 그냥 가장 큰 덕목이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사업 속도 측면이에요. 자, 사업 속도가 빠르면 제일 좋겠죠. 근데 사업 속도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곳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이 이미 존재해서 어느 정도 계속 올라가 있어요. 방금 지금 예를 들어 뭐 성수동이라든지 자양 4동, 자양 2동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비교를 해보니 프리미엄이 이 사업 진행 속도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지금 올라서 있단 말이에요. 그 올라서 있는 가운데 내가 얼마 투자를 했는데 프리미엄이 올라 있으니까 지금 내가 실투자금이 좀 더 많이 들어갈 것이고 거기에 따른 이익은 생각하는 것보다는 많이 줄어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는 프리미엄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으면 그만큼 내 투자금도 많이 들어가지만 내가 얻어낼 수 있는 이익분도 상당히 좀 줄어드는 게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어떻게 보면 사업 속도가 좀 빠른 건 좋은데 아직은 사업이 안 되고 있는 곳 이게 사실은 핵심적인 투자의 절묘한 그 찬스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업 진행 안 되고 있는데 사업 속도가 좀 빨리 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일단은 실제 들어가는 실투자금 자체가 작아요. 실투자금액이 작은 반면에 지역은 같으니까 그쪽에서 나올 수 있는 이익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투자금 적은 대신에 이익을 가장 크게 낼 수 있는 거는 딱 두 가지. 아까 얘기대로 지역이 좋은 곳. 그래서 아까 뭐 자양동을 실례로 들었지만 그리고 나서 사업 속도가 현재는 붙어 있지 않은 곳. 즉 사업이 된다고 알려 있지 않은 곳. 사업은 아직은 안 돼 있지만 사업이 곧이어 진행될 곳 같은 경우는 이미 프리미엄이 존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 빌라 시세로 사되 실투자 금액이 굉장히 적은 부분인데 반해서 이 얻어낼 수 있는 효과는 굉장히 좀 높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돈을 투자해서 돈의 이익을 내는 각도에서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좋고요. 전체적인 재개발 현장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사업의 진행 상황으로 따진다면 보통 이제 신속통합기획하고 모아타운을 실내로 드는데 모아타운 사업이 훨씬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아타운에 투자를 하는 게 많은 분들이 봤을 때는 이 모아타운 사업지는 이렇게 우리가 육안으로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재개발 신통기획이다. 그럼 이만한 현장을 다 갈아엎고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가 들어선 한 단지로서 면모를 갖추는 반면에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기존 도로는 어느 정도 놔둔 상태에서 블럭 단위를 개발을 하니 블럭에서 좀 이렇게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작은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전체적으로 모아놓는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말 그대로 모아타운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통상적으로 한 1,500세대에서 한 2,500세대까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그 사업이 좀 늦은 신속 통합 기획에 비해서는 훨씬 유리한 고지에 있을 수 있다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투자금 대비해서 이익을 내는 부분이 아까 좋은 지역을 선정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사업 진행이 아직은 안 돼 있지만 사업 진행이 빨리 될 수 있는 곳을 선택하라라는 부분에 덧붙여서 이왕 사업이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사업 진행 속도가 빠른 모아타운을 공략하라라는 부분이 훨씬 더 유리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투자해서 이익을 낼 수 있는 전체 프리미엄이 형성되는 과정에서는 여기 모아타운이 선정이 됐어. 결국적으로는 아파트가 준공이 됐어. 이 시점까지 기간이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7년에서 8년 걸리는데 반해서 이 신속통합기획 같은 경우는 15년에서 20년이 걸린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투자금 대비 효과성에 대해서는
훨씬 이익이 크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라는 관점만 생각을 해 본다면 많은 분들이 여기 지역은 너무 좋잖아 라고 생각해서 그냥 단순하게 나중에 이런 큰 대형 단지에 아파트를 갖고 싶어라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막연한 생각을 가지실 게 아니고 내 투자금은 얼마인데 어느 기간 동안 얼마의 이익을 보느냐 이 수치가 정확하게 예상이 돼야지만 제대로 시세 차익도요 연수익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연으로 따졌을 때 내가 예를 들어 뭐 2배 올렸는데 그 기간이 10년이냐 아니면 1년이냐 2년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시세 차익을 수익률 계산법으로 계산해 보면 아 내가 얼마의 이익을 매년 얻어내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시간 대비 기간 대비 효과성에 대한 부분 아까 다시 한번 좋은 지역 하라. 그리고 사업 진행 속도가 빠른 곳이 아니라 이미 진행되고 있는 곳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진행 안 되지만 진행이 될 곳을 하라. 세 번째는 그래도 사업이 된다면 사업 진행이 빠른 곳. 이 3박자만 잘 갖추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된다라는 부분이니까요. 일단은 뭐 요 내용은 사실은 좀 더 디테일하게 이 숫자를 말씀드리면서 이제 세미나 때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근원적인 뭐 기본이 되는 여러분들의 마인드 자체는 요 정도에서 투자 마인드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말씀드린 한강변 소액 투자에 대한 내용은 어느 정도는 베이스를 깔고 세미나도 참여하실 수 있다 생각을 하니까요. 필요하시면 세미나 때 오셔서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변의 시세를 살펴봤을 때 그러니까 좋은 지역인 게 우선 1순위 그리고 두 번째는 사업이 빠르게 진행이 될 곳이 어디인지 알아보는 것 그렇게 두 개 일러드리면서 세 번째 모아타운이 좀 더 빠를 거다라는 팁까지 얹어주셨는데 자 그럼 이제 그 지역이 어디일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런 지역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보실 수 있도록 무료 세미나 시간 준비하고 있어요. 이은한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은 다음 주 수요일 4월 8일에 오후 1시에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세미나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또 방송 시간 통해서 여러분의 고민도 만나고 해결해 드릴게요. 2부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나눠볼까요? 제가 재개발 지역에 관심이 좀 많은 편이어서요. 네. 지금 그 서울의 그 녹번동에 재개발 예정지하고 네. 홍제동 쪽에 그 재개발 예정지를 지금 비교해서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근데 둘 중 어디가 좋을지 좀 선택을 못해서 전화 드렸고요. 네. 아니면은 이 두 곳보다 더 좋은 곳이 있으면 추천 네. 부탁드려도 될까요? 알겠습니다. 여유 자금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한 2, 3억 정도 투자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있어요. 2, 3억 정도로 재개발지 우선은 녹번동과 홍제동을 말씀 주셨는데 비교를 해보고 혹시 더 좋은 내용이 있는지까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금 이제 일단 항상 투자, 지금도 이제 좀 앞서 강의를 드렸지만, 좋은 지역이 우선한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극명하게 대립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자, 여기, 아까는 뭐 녹번동이라고 하나 말씀하셨고요. 네. 하나는 홍제동이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죠? 예. 그러면 우리가 이 동을 에워싸고 있는 구가 어디냐부터 항상 살펴보면 녹번동은 은평구예요. 네. 그리고 홍제동은 서대문구예요. 원구. 네. 그죠? 네. 그러면 내가 재개발 투자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죠? 지인들한테 한번 그냥 물어보세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내가 지금 조그만 빌라 하나를 좀 사놓고 이제 재개발될 거를 생각하는데, 하나는 은평구에 있는 빌라야, 하나는 서대문구에 있는 빌라야 라고 먼저 물어봐요. 그러면 주변인들께서 이제 생각하시는 인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쪽에 나중에 재개발돼서 아파트 시세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은데 라고 물어보면 아마 그 10분 중에서
다수가 서대문이 낫지 않겠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항상 저는 일단 좋은 지역에 대한 부분을 뭐 우리가 거주 환경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투자적인 관점에서 아파트 시세가 나중에 얼마까지 갈 거냐를 본다면 항상 저는 구부터 따지는 거예요. 구 안에서 또 디테일하게 어디냐를 갖고 또 따지겠죠. 만약에 은평구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지금 녹번동을 얘기를 했고 또 녹번동 말고 다른 곳 뭐 구산동 뭐 무슨 동 대조동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전부 다 통틀었을 때 본다면 아파트 시세가 비싼 곳은 역시나 일단은 3호선 라인일 거고 그죠? 네. 녹번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가 제일 좀 강세를 띌 거예요. 예, 여기 아니면 은평구 안에서도 뭐 증산동이라든지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근처 이 정도 아니고선 나머지 이 지역들은 대동소이하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둘 간의 관계 중에서 생각해 본다면 그래도 서대문구 홍제동이 아파트 시세가 기본적으로 은평구 녹번동보다는 높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런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교통적으로 3호선을 타고 종로, 중구, 강남까지 이어지는 과정 중에서 지하철 코스로는 이렇게 홍제역 다음 녹번역 한 코스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 출퇴근 시간을 딱 생각을 해보면요. 특히 출근 시간에 이 녹번역에서 홍제역으로 오는 시간만 해도요. 거의 15분 이상도 소요될 때가 있어요. 그 아침 출근 시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게 한 끝발 차이 같아도요. 이게 한 끝발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보다 체감이 굉장히 멀게 느껴지는 이 지역적인 구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파트 시세로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만약에 서대문 홍제동이다라고 하는데 이쪽 서대문으로 실제로 와서 서대문에 있는 경희궁 자이랑 또 비교를 해요.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지하철로는 몇 코스 안 되는 것 같지만 시세는 굉장히 차이 난다 이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중심지로 올수록 더 유리한 거예요. 교통이 중심지로 오면 올수록 더 좋으니까 아파트 시세가 그만큼 더 비쌀 수밖에 없는 부분. 그 안에서도 예를 들어 지하철역 얼마나 가깝냐, 단지가 얼마나 규모냐, 또 언제 지어졌냐, 뭐 이런 것들을 다 따지곤 하는데 첫 번째는 지역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아파트 시세가 어느 정도는 정해진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둘 간의 관계로 따진다면 저는 홍제동을 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근데 네. 이 안에서도 보면 이제 사업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 그러면 여기 홍제 1구역도 있고 3구역도 있고 뭐 진행하는 곳들이 곳곳이 있기는 하는데 아직은 사업 진행 속도가 좀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아요. 반면에 말씀하신 대로 녹번 같은 경우는 좀 더 탄력을 받아서 사업 진행 속도는 빠르거든요. 하지만 사업 진행 속도가 빠르다고 해서 나중에 이익적인 부분을 생각을 해 본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제동이 더 낫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지금 상황은 안 되는데 저 사업이 진행되고는 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무조건 홍제동이 다냐라고 하면 그렇진 않잖아요. 기본적으로 폭넓게 서울시에 25개 구를 통틀어서 아파트 시세를 놓고 본다면 일단은 점점점은 흐름 자체가 이 한강변 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은평구 녹번동이고 서대문구 홍제동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은평구 녹번동보다는 서대문구 홍제동이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한 것처럼 만약에 은평구와 서대문구하고 마포가 있다라고 한다면 세 군데 중에서 아파트 시세가 제일 비싼 건 마포구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결국적으로는 한강에 접해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또 위치 자체가 마포 같은 경우는 영등포, 여의도 뭐 이쪽 그리고 이제 종로, 중구 여기를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교통 요지이기도 해요. 자, 여러 측면에서 그냥 종합적으로 본다면 기본적으로 서울시에서 점점점 아파트 시세가 높고 낮음에 대한 평가 방식의 차이는 얼마만큼 한강에 가깝냐, 가깝지 않느냐를 두고 판단하는 게 좋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얘기한
홍제동하고 비교했을 때 그러면 홍제동 말고 좀 마포 쪽은 없느냐 그러면 마포 쪽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포구만 따졌을 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쪽에 뭐 망원동도 있고 합정동도 있고 좀 한강변에 붙어 있는 곳도 있을 수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까 좀 내가 생각하는 부분이 이게 정점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 산을 가요. 산을 다니면 산 지형이 이렇게 돼 있기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산 타다 보면은 여기 정도에서 내가 꼭대기에 다 왔나라고 하지만 나보다 높은 옆산의 꼭대기가 또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왕 투자를 한다면 내가 갈 수 있는 영역에서 가장 높은 부분을 선택하는 게 나아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이 산행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이제 북한산 정도를 산행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일 높은 뭐 백두산이라든지 뭐 한라산이라든지 이거를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결국은 내가 지금 투자하는 데 있어서 뭐 강남에 뜬금없이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말이 안 되고 지금 그 주변에서 가장 최선의 방식이 뭐냐라고 따졌을 때 보면은 은평구보다는 서대문구보다는 마포구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재개발 물건 빌라를 좀 들여다보는 게 더 낫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산행을 했을 때 이 정도의 높이보다 얘가 더 높게 있구나, 얘가 더 높게 있구나 이런 식으로 따진다면은 아파트 시의 정점 자체는 이게 은평구, 이게 서대문구, 이게 마포구 순서로 정해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네.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이제 이잡듯이 뒤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 한 2, 3억 정도로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은평 녹본동에서 서대문 홍제동에서 뭐 망원 합정이나 일단 한강변에 가까운 마포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또 여러 군데 그 한강변 아니라도 사업 진행이 되고 있는 재개발 현장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전체적으로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바운드를 갖고 좀 이렇게 투자 물건을 좀 선택을 한다라고 한다면 결론적으로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통해서 재개발 물건을 투자를 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런 작전으로 좀 한번 좀 연구를 더 해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는 좀 사업이 좀 빨리 되는 녹본동, 홍제동 뭐 이게 둘째 비교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냥 홍제동에 머무르는 게 조금 더 낫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어요?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정리드리겠습니다. 보셨던 두 지역 중에서는 이 아래에 있는 조금 더 서대문 쪽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첨언을 드리면서 더 가능하다면 아래로 한강변 쪽으로 마포까지 좀 일러드렸습니다. 함께 임장활동 해보시고 언제든 어려운 점 생기시면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2번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 오늘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네, 저는 아이 학교 때문에 네. 대포 7단지에 이제 전세로 살고 있어요. 네. 강남은 매입하려고 해도 너무 비싸고 그래서 송파구 오금 중고등학교 근처에 지역주택조합 분양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네. 거기가 어떤지 좀 매입해도 괜찮은지 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아직은 그러니까 내 집 마련 전인 전세로 좀 거주를 하고 있지만 우리 아이들 학군을 생각해서 좀 내 집 마련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주신 게 송파 오금동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보신 거예요. 네. 지금 분양 중인가요? 네. 네, 한번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자, 지금 거주는 개포동에 하신다고 했어요. 개포 7단지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예, 근데 어쨌든 내 집은 아닌 거잖아요. 이제 전세를 그쵸. 좀 살고 계시다고 했죠. 예. 네네네. 자, 그래서 집을 살려니까 집은 너무 비싸. 그죠? 네. 예, 그래서 애들 교육 때문에 여기서 살고는 있는데 전세가 그렇게 높지는 않잖아요. 네. 자, 근데 이왕 여기서 이제 그 애들 교육 때문에 살아 보니까 멀지 않은 곳에 내 집 마련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같은 이 뭐 3호선 라인으로 딱 하니까 이 오금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가 눈에 딱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 오금도에 있는 아파트가 어떠냐라는 부분이 이제 관심사가 된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분양을 하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지역주택조합이란 말이에요. 예. 자, 이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는 정말 그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도 상당히 많은 게 사실이에요. 물론 지역에 따라서 특히 이제 동작구 같은 경우는 지역주택조합이 성공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 또 구석구석 서울 안에서도 그 성공한 사례들이 있어요. 자, 근데 일반적인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이 성공률 자체가 생각하는 것보다 높지 않은 이유가 뭐냐 하면 지역주택조합은 이 외부인들이 그 조합 결성을 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거주하시는 분들 볼게요. 여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뭐 오금역 근처에 뭐 오금 중고등학교 쪽에 이런 식으로 이제 지역주택조합을 진행한다. 자, 근데 보면은 분양 금액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비싸지 않아요. 시세 대비해서. 그죠? 네. 네.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야, 이제 학교도 끼고 있고 지하철역, 오금역 더블 역세권에 뭐 공원도 있겠다. 여기 아파트만 되면은 너무 좋겠죠. 네. 네,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항상 이거를 뭐냐면 뭐 이 마케팅이라는 이 광고를 할 때 여러 가지 혹해서 그거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요. 또 아니면 지역주택조합 모집을 합니다. 자,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지역주택조합을 하는 데 있어서 외부 지역 조합원들이 들어와서 일로 거주를 목적으로 해서 되는 거고 또 일부 일반 분양된다라고 하면은 또 분양되는 부분이고 하는데 여기 있는 사업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땅을 팔고 나가야 돼요. 자, 토지를 매각하고 나가거나 아니면 이분들 중에서 주택이 하나다. 면적이 8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조합 자격이 될 수 있어요. 지역주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일부는 여기서 지역주택 원이 되고 나머지는 이제 팔아야 되는데 이 파는 분들이 초기에는 그래? 그러면 내가 얼마 줄 테니까 얼마에 팔아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95%가 판다고 얘기 나왔을 때 그제서야 나머지 5%를 매입을 할 수 있어요. 이 사업이 그렇잖아요. 진짜 일부러 뭐 알박기 하는 정도가 아닌 난 진짜 안 팔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자, 그런 분들이 5% 이하여야지만 이거를 그 매입하는데 성공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깔딱고개처럼 90%가 매도한다라고 했는데 10%가 반대를 해요. 그럼 이제 이 5%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점점 땅값을 올려줘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버틴 분들이 땅값을 더 많이 받고 나가는 상황이 돼요. 그걸 누가 책임을 지느냐라고 한다면 결국은 그 전가는 조합원, 지역주택조합원이거나 일반 분양 받으신 분들이 거기에 대한 부분을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분양 금액 자체가 올라가겠죠. 네. 당연히. 예. 마찬가지예요. 지역주택조합 계신 분들도 올라가요. 자, 이 올라가는 데 있어서 나중에 되면은 야, 이게 뭐 시세보다 싼 것도 아니고 이거보다 시세에 대비해서 비슷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높아. 그러면 그야말로 울며 겨자 먹기로 이 그 분양받은 거를 결국은 잔금을 올려주면서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놓여요. 자, 어쨌든 그렇게 되는 데까지는 중요한 거는 이 정도로 토지 매입이 됐을 때나 가능한 거다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마저도 토지 매입이 95% 이상 되는 현장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이 불발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어떤 문제가 또 생기냐면
자, 지역주택조합을 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정비업체 관련된 회사가 들어와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분양을 해요. 그럼 여기 회사가 그래도 직원들도 있고 여러 가지 경비를 썼을 거예요. 그 경비라는 부분은 결국은 지역주택조합원이 되는 분들에 의해서 계약금, 중도금에 의해서 써요. 초기에는 뭐 신탁으로 하니까 안전하다라고 하지만 이 안전한 게 아니라 이 신탁을 통해서도 충분히 비용만큼은 쓸 수 있게끔 제도가 돼 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비용이 나갔어요. 그럼 비용이 나갔는데 여기 이제 지역주택조합 안 하고 여기 그냥 모아타운 사업을 할 거래라고 한다면 이분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은 경비 써서 했는데 이 금액을 충당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충당을 받냐라는 것도 숙제고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 한번 딱 들어왔어. 거기서 사업이 안 돼. 그러면 계속해서 5년이고 10년이고 그냥 이분들은 계속 유지하는 하기 위해서 지역주택조합원들이 결국은 나가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생겨요. 계약금 포기도 하고 중도금 포기하고 일부 뭐 계약금 중도금 낸 거에 뭐 10% 20%만 받아가. 그리고 또 모집을 해요. 또 모집은 다른 분들이 또 혹해서 이렇게 지역주택조합원이 돼요. 그럼 그게 비용으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악순환의 고리로 연장되는 부분이 지역주택조합입니다. 물론 사항에 따라서 아까 같은 내용에 따라서 토지 매입이 원활하게 잘 되는 곳 같은 경우는 잘 돼요. 비근한 얘기로 예를 들어 뭐 이 성수동에 같은 경우는요. 지금 뭐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 지역주택조합이 해가지고 아파트가 들어서서 서울숲 아이카크 리버폴의 1차, 2차 일이 됐는데 그야말로 이제 핫한 아파트 단지가 됐어요. 하지만 마찬가지 여기도 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큰 자금이 들어왔고 그 자금에 의해서 계속해서 누적된 이자나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조합원 분양받은 사람들이 이 다 감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 오금도에 있는 현장은 성공으로 토지 매입을 95% 이상 가게 되는 확신성이 저는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게 낫겠다 저는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근데 다른 쪽으로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물론 성공한 곳도 있지만 그래도 또 지역주택조합의 위험성에 대해서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고민하고 계신다면 아마 참고가 됐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상담 필요하시다면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시고요. 자, 그렇다면 내 집 마련 서울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소액으로부터 내 집 마련 계획 세워볼 수 있을지 고민되실 텐데요. 그런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무료 세미나 안내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대표님. 자, 뭐 날씨가 너무 좋아졌어요. 제가 이 방송 하기 전에 오늘도 이 안산, 인왕산 두 산을 다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도 활동하기에는 너무 좋은 날씨, 또 벚꽃, 뭐 개나리, 이 목련, 뭐 진달래 이게 만개를 해서요. 어디든 다니면 다닐수록 기분이 좋아지고 몸도 좋아지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미나를 오시는 건 여러분 건강 생각해서 발걸음을 내디셔라. 예, 그래서 세미나 참여하시면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건강 차원에서 무조건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인데요. 뭐 몸이 건강만 하셔서가 아니라 머리도 좀 맑고 시원해져야 되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해서는 정말 여러분들 안고 있는 고민에 대한 부분을 말끔하게 해결하는 시간, 또 지금 이제 소액 투자라는 개념으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투자라는 개념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이 조금 좀 인식이 굉장히 좀 빨라지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좀 방향성이 잡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세미나 신청해서 오시면 제 얼굴 직접 보실 수 있고 기분 좋은 세미나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건강도 챙기고 또 부자 될 수 있는 방법도 알아갈 수 있는 것. 네, 다음 주 4월 8일 수요일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오후 꽃 구경도 하시고요. 즐겁게 보내시고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